훌륭한 이정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다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누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파트가 3개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치료 파트가 성인 쪽, 청소년, 성인, 소아. 제가 청소년에 있는데 성인 쪽 파트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못 보는데 거기서 아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 거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구글에서 손해를 치면 제일 먼저 제 동영상에 뜬대요. 쳐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무섭다. 아,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그 열심히 하는 자극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그 자극이 뭐 보는 사람 다른 자극이 돼서 더 박자세 운동이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파트는 메모리 시스템인데, 어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얘가 mem과 머리, 이거는 move란 뜻이고요. 그리고 얘는 fix, 고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고정하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눈과 생각이 움직여 만든 것을 기억이라 한다. 이렇게 어원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찾아봤는데, 무네무시아라고 이 메모리의 어원이 되는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가 제우스를 만든 티탄족 6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9명의 제우스랑 7번 방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9명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음악과 시의 요정, 무시아네요. 여기도 무시아, 뮤시아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하냐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음악과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게 될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기억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가 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기억이란 두 개가 나요. 하나는 서술적 기억, 그리고 비서술적. 여기는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소드 메모리, 일화기억이고요. 시멘틱, 의미기억, 그리고 워킹, 작업기억이 나와요. 여기도 3가지가 나와요. 비서술적에는 절차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감정에 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책에가 나온 것들 중에 무슨 마중문, 연관기억, 기타 등등이 있죠. 이러면 이제 먼저 이 서술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서술과 비서술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서술이에요. 그래서 기억들 중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쓸 수 있는 기억에서 외형 기억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비서술적 기억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암묵 기억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물어볼게요. 점심 때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해요.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쓰이고, 의미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수도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수도 이름, 기타 등등이 나오는 거고요. 작업기억은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울 때 숫자를 보통 숫자를 얼마 정도 외우느냐에 가지고 선택을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7자리 숫자를까지 외운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 기억들이 보통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비서술적 기억은, 근데 이런 기억이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서 불광동, 저기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이 일화 기억이었다면,
그동안 자전거 타는 방법들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거. 연과 기억이라고 하는 건 기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벽이 있다. 근데 꼬리만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개인지 모양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럼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딱 보자마자 저건 기가 바로 알죠.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소리라든가 큰 빛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반응하는 것들 말이에요. 보통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되고. 이 기억의 속성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속성을 이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기억들이 얼마만큼 저장이 되는지에 대한 단기, 장기, 그리고 단기와 장기들을 만들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작업 기억, 이렇게 나와요.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돼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MT를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갔다 왔는데 MT를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기억들이 있을 때 어제까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제가 기억을 못하죠. 근데 오늘 박사님 얘기처럼 장기 기억, 어렸을 때 저도 아픈 나란히가 기억납니다. 저는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시라 앞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은 중간에 했던 계속 반복하는 기억들, 숫자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계속 외우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것, 단기의 작업 기억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기억에 이런 양식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은 어떻게 해서 손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냐에서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나요. 그럼 기억 상실증 종류에는 두 가지가 나요. 손상을 이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 당했어요. 그런데 손상 당한 거 조금 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돼. 이런 토픽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손상 시기, 뭐 예상 시기 기타 등등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사고 나서 바로 전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삶을 살 수가 있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다가 뭐 자기가 누군지를 잘 기억 못한다는 그런 건데,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기타 등등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역행성 기억이에요. 역행성 기억상실 기억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겠죠. 손상을 당했는데 과거의 기억은 있어. 근데 다음이 안 돼. 이거를 진행성 기억상실이라고. 제가 책을 보면서 이 기억상실이라는 거를 왜 집어넣나 생각해 봤더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기억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상을 당했는데 어느 부위, 예를 들어 해마가 손상을 당했을 때 기억이 나머지 것들 진행이 안 되는 소술 기억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또 손전체가 되면 절차 기억이 안 된다거나 기타 등등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외워져야 될 게 서술적 기억, 비서술적 기억, 이게 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작업 기억, 절차 기억, 연관 기억, 경력 기억, 기타 등등이 각각 용어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인데, 그 결과물들을 첫 번째 했던 사람이 있어요. 레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느냐, 쥐가 있으면 쥐의 뇌예요. 손상을 각각 시켜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미로를 가게 한 거죠. 미로 아시죠? 그래서 작대하고 막혀있고 뭐 이런 표준 미로라고 그러는데, 쥐가 이동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목표물까지. 했더니 이 시간대가 점점 늦어지더라. 여기 손상시켜보고 다른 데로 손상시켜보고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을 손상시켜보고, 그래서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손상 지역이 있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실리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진우 선생님이 발표했던 그 가소성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밝힌 사람인데, 이 헵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 했냐? 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그라미를 내가 알게 된다. 동그라미를 알게 된다면 이걸 본 순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동그라미 전체가 아니라 각각 지점이 있는 점들이 기억하게 된다. 세포가.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점들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각각 연결되진다. 뭐 기타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죠. 방사선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에 이 오늘 보지 않는 상태가 왔더라도 이 기억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강력하게 오래 지나고 난다면 오늘 보는 것만으로도 보지 않고도 나는 보지 않고도 오늘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보더라도 만약에 동그라미를 쳤다 했으면 각각의 부분들을 떼놓고 보더라도 오늘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점이 지금 각각 지점이 있는 지점이니까 4개 지점만 하니까 사각형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지만 그 전에 있는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한 둥그런 오늘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헵이 만든 연관기억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연관기억에는 또 어떤 게 있냐? 구조화된 것과 비구조화된 것들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눈 동그란 사람, 웃는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 찢어진 사람. 아니면 또 한 사람은 각각의 얼굴이라든가 네모, 삼각형의 얼굴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을 분포했더니 얘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각각이 처음에는 처음 봤으니까 각각이 그냥 도표는 똑같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봤더니 비구조화 됐을 때는 A, 중간에가 B, 그리고 C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세포를 잃어버리고 나면 이 B 있는 사람들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각각치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이거 하나가 사라지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지하철을 타니까 따가겠더라고요. 지하철을 딱 타가지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억 중에서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인지 안 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끔씩 가게 가면 그 서비스 안주를 많이 얻어먹어요. 이유가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한참 안주를 한 3번, 4번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한다는 듯이 주는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저한테. 연예인지? 그랬어요. 제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개그맨 박준영과 여러 사람이 닮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한 기억들은 이것처럼 연관기억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안 거죠.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H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HM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9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경기라든가 기타 등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잘라내느냐, 경기 수술에서 잘라냈어요. 어디를 잘라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해마랑 후각해, 그리고 하이퍼카팔 자이러스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뚝 잘라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뚝 잘라내고 나니까 옆에까지 다 잘라냈죠. 잘라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사는 데는 별 경기가 일단 사라졌어. 그런데
멀리라는 그 담당 닥터가 있는데, 닥터가 50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담당 의사인 몰래요. 50년 동안 대답한 거예요. 아까 뭐예요? 대답되는 거는 하고 나서 진행성 기억 상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 건 뭐를 하냐, 이 사람한테 뭐 숫자를 시키거나 숫자를 외우게 하거나, 숫자 기억, 아까 말했던 이 작업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 기억들을 계속 시켜봤어요. 근데 숫자 기억은 몰라. 근데 대신에 어떤 것들만 하느냐,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의 위치들을 좀 알아.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오랫동안 계속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이 HM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소수기억 장소와 비소수기억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런 동물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원숭이도 잘라내고 쥐도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그 축두엽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일단 축두엽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기서 한 바퀴를 싹 돌려가지고 그대로 빠져나오죠. 반대쪽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 부분만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부분까지. 그러면 여기를 히포캄퍼스, 그리고 안쪽에 대해서 얘를 붙여주고 레히나, 여기를 주변 페리, 레히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여기가 파라 히포캄팔 다이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손상을 당한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N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NA라는 사람은 그 군대에서 공군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필요한 사람이 펜싱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기다가 돌아보는데 하필이면 펜싱의 끝이 콧구멍을 지나서 시상에 있는 엔디 부분, 그러니까 하나 그렇게 갖다 볼게요. 엔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손상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비슷한 현상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연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로 관계를 알아내는 그 루트를 찾게 되는데, 그 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히포캄퍼스고요. 파라 히포캄팔 다이러스, 아미그달라, 공대 프리옵틱, A의 하이포살라무스, 그리고 여기가 세프레, 여기가 마멜라니.
여기가 AM, 사다무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게 MD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후배놀라. 그래서 기억의 루트가 앞에서 이렇게 빨리 들어볼게요. 밑에 있는 아니 여기가 싱글레이트. 여기가 여기가 히포캄퍼스. 히포캄퍼스에서 나온 것들이 그대로 가면 어디나 세팔리얼에서 기질하고요. 마밀라이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AM 부분으로 가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AM 부분에서 그대로 나온 게 안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싱글레트 자이러스로 가요. 싱글레트 자이러스에서 다시 파라히포캄을 자이러스로 가고 연결되는. 이걸 팔피스럴 킷인데, 그 다음에 감정의 루트가 하나 있어요. 아미그달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리고 얘가 템포랄. 하나 뿌려지고, 여기 부분이, 얘가 벤트랄 팔리더. 배쪽 상대 계결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콘덴스. 그래서 부분이 하나도 싱글레이트를 가고 아콘덴스를 가고 아콘덴스에서 벤트럴 팔리덤을 가고 벤트럴 팔리덤이 어디로 가냐? MD로 가요. MD가 위로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코텍스로 가고 세타리얼에서 빠져서 하베놀라로 가고 하나 부분들이 상호 배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운데로 중간에 있는 분이 이 하나 오는 것들이 앞뒤는 옵티까지 가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MD가 다쳤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감정 회로 중에서 MD를 거쳐가지고 바로 프리프론탈 콜텍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기억들이 거의 비슷하게 손상돼요. 그 다음 중에도 R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상되는 게 샤워를 하다가 들어오는 산소를 많이 흡입해가지고 히포캄퍼스가 손상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강한 부분을 했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서술 기억들, 자기가 중간에 뭐를 숫자를 잘 못 외우고 누구랑 만났는지 순서를 말하기도 잘 못하는 이런 기억들을 만들게 돼요.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히포캄퍼스가 손상된 경우보다는 레이널 부분, 후각 부분에 대한 부분과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부분들이 손상을 당했을 경우에 더 많이 하더라.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칩투역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소수 기억에 대한 손상들을 통해요.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소수 기억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가 히포캄퍼스에 대한 것은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벌써 끝났나요? 안타깝네요. 히포캄퍼스에 대한 잠깐 볼게요. 이거는 미로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기억하는 게 미로 중에 이런 미로가 있어요. 방사형 미로라고 하는데. 쥐가 나와가지고 먹을 걸 찾아가는데 각각에 있는 것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 쥐가 다시 원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깥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분을 없애보면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이 쥐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진 부분들만 가게 되죠. 이거를 방사형 미로라고 그러는데 이 방사형 미로에서 히포캄퍼스를 손상시킨 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시간대가 아주 딜레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못 한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쥐는 뭐냐, 수조가 하나 있어요. 수조가 있고 여기다가 상자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쥐가 헤엄쳐서 가는데 자기가
바로 찾지 못하니까 돌아다니는데 이 물속에 있어요. 이게 다 물로 되어 있는 건데 물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찾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조가 있더라도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쥐가 찾게 되죠. 그럼 이 쥐, 이런 쥐에 대한 실험에서 하나를 더 어떤 걸 했냐면 카드를 두 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는 별, 하나는 그리고 여기 안에가 음식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쥐가 찾았을 때 이쪽에서 했던 분이 뇌에서 활성화가 일어났다 소리, 히포캄프스가 됐다 소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 얘를 바꿨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쥐한테 어떻게 했냐? 이 쥐의 눈을 깜깜하게 하고 나서 봤더니 깜깜하게 해도 이쪽 방향이야. 그런데 조금 전처럼 별 모양을 바꾸자마자 그쪽으로 나머지로 바꿨다는 말은 쥐가 시각적으로 보는 장치에 대해서 더 많이 작동한다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절차 기억이 있는데 절차 기억은 손조체,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했던 데이젤 감독 쪽에서 손상 변화시킨 건데 이 절차 기억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뭐 자전거를 새로 배운다든가 그랬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드릴게요. 평상시에 억제를 하고 있는 게 시상의 거를 글로부스 파들루스가 억제를 하고 있고요. 후타민이 그 다음에 작동을 하게 되면 억제를 하게 되니까 억제가 풀리게 돼요. 그리고 오게 되는 분들은 홈페이스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부분 중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질과 시상하고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여기가 여기 후타멘을 작동하고 시상 부분을 작동해서 나머지 루트를 그리게 되는데 이 루트 중에서도 이 각각의 손상 시상 절차 기억이 해당되는 손조체가 손상이 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압박감이 여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뭐 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하냐면 모든 기억은 일화 기억에서 시작을 해요. 일화 기억이 반복이 돼서 그 공통 패턴만 남은 것이 원리 기억이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그 원리 기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기억 자체에 시간과 공간 정보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다 의미 기억이죠. 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다. 다 우리가 의미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다든지 그 시간하고 그 배운 장수가 있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그 내용만 남아요. 그래서 의미 기억은 일화 기억의 공통 부분이 농축이 되어서 공고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화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의미 기억은 잘 안 잊어요. 의미 기억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일화 기억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거는 일화 기억은 사건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화 기억은 구체적으로 사건의 연속에 대한 기억이에요. 사건의 연속적 기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연속적 기억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시간하고 언제 어디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화 기억은 저장 용량이 굉장히 커요. 기억이 구별이 되니까. 그것은.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 정보가 딱 떨어져 버리고 그 내용만 달랑 남은 것이 의미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속된 사건의 기록이 일화 기억이라고 할 때 사건을 어떤 식으로 기억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것도 은하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화 기억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기억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당동물하고 일차는 이렇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장 절차 기억에 이것은 당동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화 기억은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별 중에 하나입니다. 일화 기억이. 그래서 그 자전적 일화 기억이 쭉 모여서 셀프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옛날 해석하잖아. 그 자기의 정체성이 일화 기억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일화 기억을 매 순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서 유지되고 있어요. 셀프하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걸 할까? 막 기억이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진정한 기억을 보면 진정들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화 기억 같은 몇 가지는 우리 쪽에 와서 확 피워져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 부분들 기억이라는 것이 뭔가 이 참 놀랍잖아요. 기억이 꿈에서도 이렇게 드라마를 상영하게 해주고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는 행위를 옛날 걸로 해서 참조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의 본질은 뭐냐면 기억을 뇌제화하는 거예요. 기억의 외제화입니다. 기억을 익스터널라이즈하는 거죠. 외제화. 기억을 한다고했어요. 기억의 외제화. 기억의 외제화. 네. 그래서 어제 사회로 가면 아스코 대왕 같은 경우는 온갖 바위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기념비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기억이 외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도 기억이 외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 기억을 바깥으로 끄잡아내는 영혼이 새겨놓고 돈에 새겨놓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 문화의 본질은,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이 연락한 두 같은 미역에다가 오래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바깥으로 물질화하는 거예요. 기억을. 돈에 새기잖아요. 기억. 달력이라든지 달력이 왜 그렇게 시간의 기억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달력으로 외제하고 인간 문화의 본질은 기억의 외제하고 이거는 기억의 외제화가 인간 문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외접을 만들고부터 시작했고 문자, 이 모든 문자가 뭡니까? 해명하세요. 이제 본질이 좀 안 보이나? 문자가 뭔데? 기억의 외제하잖아. 대량으로 견고한 기억의 엄청난 다발을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전 인류한테 통용 가능하게 되어버렸잖아. 문자가 바로 언어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을 외제합니다. 기억을 바깥으로 바깥으로 기억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언어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리고 이 현상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억이라는 현상하고 감정이라는 현상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 기억을 만드는 회로나 감정을 만드는 영들이 다음 공부했잖아요. 파페츠 회로가 1937년도에 그게 감정의 회로라고 논문을 썼는데 지금은 그 영역이 거의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잖아요. 감정이라는 현상하고 기억이라는 현상은 거의 비슷한 동일한 브레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출현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감정이 인간한테 왜 중요해진다는 질문은 기억이 인간한테 하는 역할을 되돌아보면 돼요. 만약 우리가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뭐 영어 속에 있는 이야기 아니면 다른 생각이죠. 내가 한다면 내 지난 20도를 기억을 못한다면 나라는 셀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가난 애들이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철판지가 그 문토를 넣는다 못 넣는다 아직도 논란이 있잖아요. 철판지가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인식할 때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자동적 기업, 일화기업입니다. 그게 형성돼야만이 나라는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시간에 앞서서 해나가는 거예요.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시간의 독재에서 벗어난다는 이거야말로 본질입니다. 시간의 독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인 세계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부적인 세계상이 바로 뭐냐면 그게 언어의 공화국입니다. 언어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은 데서 나와요. 내가 그런 이야기 대박이 하는 이야기가. 보죠. 의식에 떠오르는 마음 생각죠.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또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라는 상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화기업이 떠오르잖아요. 의식에 떠올랐잖아요. 그럼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독재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리얼한 자연하고는 결별하게 됩니다. 동물만이, 그러니까 고차식 가짜 동물만이 자연하고 결부된 진화를 하고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롭게 돼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순차성에서 시간성을 획득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 갖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입력을 비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워킹명입니다. 자극기억이죠. 예. 그래서 자극기억은 요 단어 기억해보세요. 예. 자극기억은 의식인 동시에 자극기억은 현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또 현재라는 게 뭐냐? 바로 자극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유명한 그 실기가 좀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좋은 책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박자세가 여러분들 주는 거는 거의 90%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그거예요. 아직도 그거의 그 베네핏이나 그거에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여러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느꼈으면 다시 한번 몇 가지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디 있나? 안 사실 리가 없다. 안 사실 리가 없죠.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있는 상당한 내용이 이 책에가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내가 이 책을 2년 전에 만났는데 이 책을 안 만났으면 진짜 아찔했어요. 꿈에 관한 이유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고스란히 있고 섹스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잘 쓴 책이에요. 보통 신작 같은 책은 거의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책을 봤더니 완전히 뉴로사이언스의 종합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브레인 공부 1년을 앞당긴 책입니다. 1년 앞당긴 도움을 치고 얼마 됐거든요. 공부 바쁜 사람 돈 1,000만 원 내는데요. 사실 제대로 만난 사람, 이 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의 돈을 벌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걸 뭐 이렇게 아까도 어떤 분이 묻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책에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네. 다 배웠어.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생각 보실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책하고 교과서하고 그걸 딱 구분해 보세요. 그래서 박자쌤은 교과서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은 교과서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는 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운동이 특히 청소 우주 내가 발표됩니다. 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드리면서 잠깐 이거 하고 제가 식사를 할 건데 그 기억이라는 현상은 기억이 없는 상태를 관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억이 오라리 돌아가는 이거 나왔고는 또 언어의 야채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주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원활하지 않는 상태가 꿈일 때, 그 다음 정신분열증일 때, 이때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교과서 다 나옵니다. 그거 하고 내가 하는 잘 동작하는 이 봉합선이 안 보이는 그 인문학자한테 내가 말하는 그 책에 그 저자가 아주 주장한 바가 뭔지 알아요? 브레인이 트릭을 쓰는데 마지막 트릭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모든 메커니즘이 네이처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네이처에서 온 연결 배선들을 다 이렇게 이게 감싸고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끔, 자기한테 안 보이게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엄밀히 보면 이 뉴런 하나가 다른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덴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가는 실로 한 40년 앞에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사람 땡기고 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하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누런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여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크리스라는 그 영국의 내각자가 뭘 하냐면 그 연결선이 안 보이고 투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혼자 독자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넌센스. exactly 넌센스. 네. 그래서 에덴만이 뜻이 하는 게 네이처, 그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 강의가 뭡니까? 우리가 언어로서 그렇게 된 걸 딱 들어봐야 돼요. 다 연결돼갖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분들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정서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선이 다 연결됐는데 그 연결된 선이 투명해져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셀프가 독자적으로 뭐가 있는 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게 브레인의 마지막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 속을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다. 마인드 소사이티. 그냥 비교적 유리돼요. 80년 전에 그렇게 들어보자. 그 다음부터는 상상시간 해봐. 자,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 점점 없다. 서울시 많은 땅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 한 100만 년 전에 구스도 시대 동굴에 살았을 때 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고대 사회의 역사를 읽을 때 인구가 얼마나 뛰누시네요. 미국의 도시가, 뉴욕이 인구 5만, 6만 이런 도시였어요. 150년 전만 해도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인구가 지금 좀에는 9천만일 때 인구하고 지금 1,000만이 모였을 때 이건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나 시골 이런 갈 때 함수가 다르다요.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상상식을 밀어붙여보면요. 그 과정을 다 복원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정치가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그래서 딱 모든 게 다 덮여갖고 그 방법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됐는가. 넌센스. 이게 넌센스. 다 걷어내고 그 한 구성 다리가 40년, 50년 다닐 때 3만 년 전에 포기 구속기 마지막 시대 때 동굴백화를 그릴 때 그걸 돌아가봐야 돼요. 그때 5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전체 그 동굴 속에서 그때 20, 30년 모여가 그 가족도 없었어요. 그럴 때 막 사냥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신상이 어땠을까?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 뿌리는 다 그거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대단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오늘 브레인 공부가 사실 오늘로서 거의 이제 종료가 다른 페이지 넘어가는데 끊임없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시는데 관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타 사고를 하셔야 돼요. 메타 사고. 이 메타 사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메타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이 예를 들면 내가 오버했네, 내가 너무 수다를 떨었네, 내가 그만해야 되네. 한참 막 수다 떠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메타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그 위에 피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전전주의에 대한 아주 특이한 포인트가 뭐냐면 참 이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놀라워요. 뭐냐면 전전주의 이쪽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인 지나친 데가 그때 가서 강의했는데 뭐였냐면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서 1차 피질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고 연합 피질 때는 뭐냐면 직접적 감각이 연결 안 돼 있어요. 다른 누론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브레인 속에 브레인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을 하면 이게 이쪽에서 감각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게 1차 피질들이에요. 근데 요거 있는
때 자기 힘든 주변 세포들, 주변 신경세포들이에요. 네. 그래서 전전도엽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는 전전도엽을 지나가면서 그 왜 압력을 지나가 전전도엽을 수행했느냐 하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쪽에서. 이게 바로 계전들은 리턴 뉴런들이잖아. 대뇌피지는 대부분 리턴 뉴런들이니까 이렇게 무수하게 있는 데서 이쪽에서 지금 가장 한경의 중요한 연결망을 이 연결망을 선택해줘야 돼요, 이 전전도엽이. 그래서 이렇게 운동출이 나와줘야 돼요. 이걸 선택할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그걸 몰라요. 연결망이 많아지니까 상황이 복잡해져 버리죠. 애매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연결 패턴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건가, 선택의 문제가 진화의 압박으로 작용해버립니다. 선택. 네.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 웃긴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내가 어디 갈 건가. 이런 거 오늘 이 자리 선택했잖아요. 다른 것도 있었을 거야. 아마 선택에서 온 거예요. 네.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평생 선택받게끔 형벌 받는 존재라고 그래요. 모든 행위는 선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애들 말하면 브레인이 선택 머신이라고 해요. 선택 머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겠어요. 어떻게 선택을 잘해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내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벌써. 선택을 잘한다는 말은 하면 간단한데 그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한다는 말은 미리 선택할 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은 짠 거 선택할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엽이 출혈 안 해도 돼. 교통정리할 만큼 복잡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문화를 형성하면서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리기 때문에 브레인이 여기서 이제 선택이 바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기존의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기업들이, 양질의 기업들이 많아요. 좋은, 바로 보가서 있는 겁니다. 기회를 갖고 있어요. 제발 운동은 하지 마세요. 바꿔서. 공부할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이야, 배팅이야. 내 삶에 너무너무 답답하게 살고 보면 배팅이 문제인데, 자,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자료는 무한대에 많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선택하는가 하면, 전화를 하면, 나이도 그런 거 없어. 올라가 쑥,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어디 찾고 나니까 가방 밑에 찾고 있는 거야. 왜 그렇지 않은 거야? 그 사람 하루종일, 야, 다른 거 안 보이니까 여수 찾아밖에 없지. 근데 지갑이 꼭 가방 밑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 돼요? 오늘 통로 전체에서 랜덤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보이는데 가방 밑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저희 그 현상.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아까 길을 내자 했던 게 뭐냐면 길이 별로 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나 있다는 게 가로등 별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찾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나와서 보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메커니즘 탑다운식으로 사고를 하라는 건 뭐냐면 탑다운식으로 보면 전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 이 분야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봤더니 와 엄청나게 막 수천만 명이 매달 뭐 하고 있어. 자들이 뭐 했는데 상당히 뭘 잘 만들어내? 그럼 그쪽을 봐야지. 7년 동안 뭐 병이 뜬다고 그 추운 경사에 들어가고 풍 뜬다고 매일 흘러가는데 뜨기는 뭐 뭘 또. 일단 뜬다 합시다. 그리고 깨닫다 합시다. 수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하는 거. 있다 해도 확률이 남는 거. 확률은 문제예요. 이쪽은 봤더니 대리엔진 만드니까 뭐 미국까지 동기해갖고 수천만 명 옮겨주잖아. 그럼 왜 이쪽을 기적이라 생각 안 하고 경상 그 바위 위에 뜨는 걸 기적이라 생각하는 그거는 좀 넌센스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그 기적을 그걸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대리엔진 만들면 수천만 명을 그냥 미국까지 다 날라주는데 뭘 기적이겠어요? 근데 의외로 내가 봤더니 경상에 뜨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대부분 너무 나쁘는 거예요. 이게 박자세주의입니다. 주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주의니까. 왜? 교과서에 뭐라고 누가 봐도 없고 넘어가잖아. 최소한 그 영역에서. 그래서 대피하는 문제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민간요법에 의지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어디 연세대 교수님 아까 하시더라고요. 불임하고 가지고 의사신데 자기 장인부터 해갖고 다 자기 얘기 안 듣고 민간요법 해갖고 먼저 가셨대. 근데 자기 포기했대. 내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된대. 그렇게 살겠다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그게 사실 좀 악에 갇혀 있어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만약 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내가 밖에서 교과서 올려놔도 돈을 따져보세요. 1,000만 원입니다, 사실. 한 권이. 1,000만 원 이상이지, 사실은. 그런데도 사전에 물어보면, 바보 손하고 이러면 내가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하고 이랬어요. 그래요. 어르신들인데 다들. 네, 그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식사하시고, 하겠습니다.